아내 친구들을 혼자 상대했습니다. 아내가 먼저 잠든 그날 밤, 한 여자는 제게 다가왔고, 다른 여자는 그 모습을 모두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아내와 두 친구는 원래 제 친구였어요. 처음엔 저까지 네 사람이 늘 붙어 다니던 사이였습니다. 같은 학교를 다녔고 말도 잘 통했어요. 여행을 간 적도 몇 번 있었고 말이죠. 친구들은 제가 남자인데도 이상하게 편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여행을 가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러다 지금의 아내와 가까워진 건 25살 여름 넷이 함께 떠난 여행에서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텐트 안에서 먼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고 있는데 누군가 제 이불 안으로 들어오더군요. 놀라서 눈을 떠보니 지금의 아내였어요. 게다가 제 옆으로 다가오는데 옷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기분 좋은 꿈을 꾸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꿈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그날 사고를 친 게 문제였습니다. 여행이 끝난 뒤 아내는 저를 따로 만나자고 했어요. 그리고 임신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결혼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두 친구와는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그땐 그녀들과의 인연도 거기까지인 줄만 알았죠. 시간은 그렇게 흘렀습니다. 아이들도 모두 컸고 저희 부부는 수도권 근처에 작은 전원주택을 마련했습니다. 전원주택은 오래전부터 아내의 꿈이기도 했어요. 집 정리가 어느 정도 끝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아내가 휴대폰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애들한테서 연락이 왔어. 집들이도 할 겸 같이 보자는데? 저는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오랜만에 그 두 친구가 저희 집을 찾아오게 된 거죠. 그동안 한 친구는 이혼을 했고 다른 한 친구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뒤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어색하지 않았어요. 예전처럼 밥을 먹고 술을 마시며 학교 다니던 이야기, 넷이 함께 여행 다니던 이야기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졌죠. 그러다 25살 그 여행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내는 그 이야기가 나오자 술을 한 잔 더 마셨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말했어요. 야, 사실 내가 먼저 너 좋아했어. 저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다른 친구도 말을 이었어요. 쟤만 그런 줄 아니?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야, 그 얘기를 지금 왜 해? 그러자 그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왜? 이제 와서 못할 말도 아니잖아. 내가 먼저 찍었는데 네가 먼저 텐트로 들어가 버렸잖아. 그 말에 저는 순간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땐 그저 다들 좋은 친구 사이였는데 이럴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제가 눈치가 없었던 걸까요? 어느새 아내는 술이 많이 취해 있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피곤하다며 먼저 자리를 뜨고 말았죠. 아내가 먼저 들어간 뒤에도 저희 셋은 자리를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데다가 술도 남아 있었으니까요. 한 친구는 술 기운을 못 이겼는지 소파에 기대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와 다른 한 친구 둘만 마주 앉아 술잔을 주고받게 됐죠.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 친구가 술병을 들어 제 잔을 채워주더군요. 저도 잔을 받으려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잔을 건네받는 그 순간 서로의 손이 겹쳤습니다. 제가 손을 빼려는데 그 친구가 그대로 붙잡았습니다. 한동안 제 손을 놓지 않더니 말하더군요. 이 손 정말 잡고 싶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친구는 제 손을 더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만 그때 못했던 말 오늘은 하고 싶어. 손을 빼야 하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는 제 손을 놓지 않은 채 다시 말했어요. 한 번만 안아보면 안 될까? 방 안에는 아내가 자고 있었고 소파에는 다른 친구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순간에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친구가 먼저 제게 안겨왔고 저도 끝내 밀어내지 못했습니다.
오랜 세월 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진 것처럼 모든 게 너무 빨랐어요. 그녀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은 채 울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은 이상할 만큼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전날 술을 많이 마셨다며 속이 안 좋다고 했고, 친구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아침을 먹었으니까요. 저 역시 어제 일은 술김에 실수였다고 스스로를 달래고 있었죠. 그렇게 모두 돌아갔고 그날 일은 그대로 묻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였어요. 낯선 번호로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를 받자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소파에서 잠든 줄만 알았던 그 친구였습니다. 시간 되면 잠깐 얼굴 좀 볼 수 있을까? 무슨 일인가 싶어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그 친구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나 사실 그날 안 잤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날 밤 소파에 기대 있던 그 친구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잠든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너희들 소파 건너편에서 다 들렸다? 그때 사실 나도 그런 상상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사실 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먼저 널 좋아했던 건 나였어. 너도 알잖아. 나한테 한 번쯤은 마음이 갔던 적 있지 않아? 그 말에 저는 예전에 그 친구가 저를 보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으며 말하더군요. 비밀로 해줄게. 대신 나도 그날 미정이한테 해줬던 것처럼 한 번만 안아줘. 그 말은 협박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기다렸던 사람의 말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친구 말대로 그 셋 중 제가 가장 오래 마음에 두었던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친구도 제 뒤를 조용히 따라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는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땐 그녀는 눈가를 훔치며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됐어. 그게 전부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자꾸만 머릿속이 복잡해지더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완전히 후회만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 끝난 줄 알았던 인연들이 이제 와서 다시 제 앞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글쎄요. 앞으로 이 관계가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이미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겁니다. 오빠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오빠들 감사드려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